안녕하세요, 푸우작가입니다. 오늘은 소니의 초광각 프라임 렌즈 f2.13mm f1.8 G 마스터 렌즈입니다. 소니 초광각 줌 렌즈군으로 1635와 1224가 있습니다. 특히 GM 렌즈들은 어마무시한 화질과 해상력을 보여주는데요.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바로 휴대성입니다. 아무래도 항상 가지고 다니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무게죠. 특히 초광각은 산이나 바다, 야외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무게에 더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성능이 좋은 단렌즈군을 찾게 되는데요. 그동안 없었죠, 소니에는? 헌데 G마스터 타이틀을 가진 초광각 단렌즈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초광각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공간 왜곡을 통한 배경 확장력을 꼽고 싶습니다. 초광각은 실제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확장된 배경 속에 피사체를 함께 녹여낼 수 있어요. 이때 좌우나 상하로 왜곡이 일어나는데요. 그 왜곡을 활용해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푸시 인아웃 때 훨씬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항상 모델로 수고해주는 우리 푸하고 티거가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렌즈들을 쭉 세워놨어요. 먼저 35mm로 이 사이를 통과해 보겠습니다. 요런 느낌이고요. 다음은 14mm입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거리는 같은데 움직임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느껴지죠? 또 동선도 더 길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초광각은 공간을 확장시켜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천체나 건축, 풍경 등을 찍을 때 많이 사용되고요. 작은 공간을 크게 보여주고 싶을 때나 셀피로 주위 환경을 함께 보여주고 싶을 때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벽이나 바닥에 최대한 붙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녀석은 G마스터 렌즈답게 최대 개방 시에도 상당히 좋은 해상력을 보여줍니다. 자, 4K 영상 촬영분인데요. 중앙부는 물론이고 주변부까지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보통 초광각에서는 배경 흐림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이 녀석은 f1.8의 밝은 조리개를 가지고 있어요. 배경 흐림 자체는 표준이나 망원에 비해 노멀한 편입니다. 하지만 넓은 화각이 주는 공간 뎁스가 아주 재미있는 느낌을 전해줘요. 최소 초점 거리가 25cm로 피사체에 꽤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초광각 보케라는 묘한 매력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밝은 조리개는 천체 촬영과 야경 촬영, 또 빠른 고속 촬영에도 큰 메리트가 됩니다. 아무래도 빠른 셔터 스피드와 낮은 ISO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나 잔상 없는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광각 렌즈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주변부가 휘어지는 배럴 디스토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초광각은 그 정도가 아주 심한데요. 저희들이 자주 사용하는 액션캠에서 이 현상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은 초광각임에도 불구하고 주변부 왜곡이 상당히 잘 억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내에 계곡을 촬영할 일이 있었는데요. 이 녀석을 짐버리에 올려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469g의 가벼운 무게와 크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계곡이나 산 같은 아웃도어 촬영은 장비의 무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비를 짊어지고 촬영 포인트까지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촬영 시 한 컷이라도 더 담기 위해서는 체력 분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너무 무거우면 올라가면서 체력을 다 소진해버리죠. 막상 본 촬영 전에 지쳐버리면 여러 번 촬영할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정말 가볍고 컴팩트해서 촬영 중 체력을 아끼는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또 굳이 짐버리에 올리지 않더라도 초광각의 특성상 손떨림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작고 가볍고 초광각이다. 이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브이로그입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에 다녀왔는데요. 알파7C와 13mm GM 렌즈 조합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아빠들은 다 같이 공감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영상 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전체를 담지는 못했고요.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역시 초광각이 좋은 게 이게 들이대면 전체가 다 잡혀요. 나를 포함한 가족들 전부를 담기도 굉장히 좋고요. 현재 내가 있는 곳, 먹는 것, 타는 것 순간순간 포착하기가 참 편했습니다. 브이로그의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분 계시죠? 케이시 네이스텟. 이분이 왜 초광각만 고집을 했는지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또 이 녀석의 AF는 XD 리니어 모터 2개로 작동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35mm GM 렌즈하고 같죠. 최상급 AF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포커스는 아예 신경을 껐어요. 바디와 렌즈의 전쪽으로 맡기고 편안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이건 다른 날인데요. 우리 캡틴 큐큐님과 계곡 촬영을 끝내고 커피 한잔 하려고 잠시 들른 카페입니다. 이날은 FX3와 조합인데요. 특히 알파7S3나 FX3 같이 액티브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바디와는 정말 환상적인 궁합을 보여줍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 손떨림은 표준이나 망원에서 많이 발생하죠. 광각으로 갈수록 떨림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액티브 모드는 10% 크롭이 되는데요. 이 녀석은 워낙 화각이 넓기 때문에 1.1배 크롭을 하더라도 여전히 넓은 배경을 보여줍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인물은 가능하면 중앙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무리 왜곡이 억제되었다고 해도 초광각 렌즈 특유의 왜곡은 존재합니다. 이게 배경의 왜곡은 어느 정도 봐줄만 해요. 하지만 인물의 얼굴이 왜곡이 되면 이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일부러 의도한 표현이 아니라면 인물은 중앙에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 있습니다. 바로 필터 체결 방식인데요. 1224GM과 같은 리어 필터 방식으로 뒤쪽에서 필터를 끼우게 됩니다. 이 방식은 젤리 필터를 재단해서 렌즈를 분리하고 끼우고 다시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풍경이나 건축물, 자동차 촬영 시에 CPL이나 ND 필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자동차는 CPL 필수죠.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원형 필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 렌즈는 13mm의 광활한 화각과 G마스터의 해상력, f1.8의 밝은 조리개와 460g의 가벼운 무게를 특징으로 합니다. 천차나 풍경, 건축물 촬영에 큰 메리트를 가지고요. 특히 케이시 네이스텟처럼 초광각 브이로그를 즐기시는 분들께 이 녀석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FE13mm f1.8 GM 렌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유익한 영상 계속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이 종 모양의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푸우 작가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푸우 작가 물러갑니다. 푸바!